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게로록, 늙음은 경계한다, 늙음을 경계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젊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올려놨는데요. 일본인 소노 아야코의 게로록,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른 여러 가지 10가지 챕터가 서론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후기가 3가지가 있고 내용 부분이 챕터가 3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챕터 엄중한 자기 구제, 그 부분에서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10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이 25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25분이 좀 길 수 있어서, 그리고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챕터에서 이렇게 소제목씩 명랑할 것 이렇게 하나씩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욕심이 있다 보니 그래서 하나만 하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5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명랑할 것이에요. 그죠? 명랑할 것.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들으시는 말씀이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접어들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더 나이,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제 나이나 제 후배들, 나이가 더 어린 분들한테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젊고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리얼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 이분이 친정어머니하고 시부모님 두 분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22살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신 게 41세 때인데 아마 그 어르신들 3분을 모시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게 말을 해놨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명랑할 것이라는 그 챕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이가 들면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대요, 본인이 보기에. 그래서 좀 왜 그러느냐면 몸이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좀 우울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우울하다고 해서 겉으로는 명랑한 척하고 그러면은 이중인격이야,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그 명랑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몸이 약하고 친구들이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좀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거는 센치멘탈이다. 그죠? 불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굳이 명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억지로 명랑한 척 해가지고 막 방방 뜨고 연세에 맞지 않게 그러는 것도 좀 보기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게 웃어주고 이제 그런 거는 연세가 드시면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옷 색깔을 밝게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입는 게 어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젊었을 때는 너무 빨갛고 노란색 옷을 입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연세가 드실수록 밝게 입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같지 않을까요? 성격도 연세가 드실수록 좀 밝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저희 친구분들 같이 좀 더 이왕이면 밝게, 말도 밝게 하고 표정도 밝게 하고 옷도 밝게 입고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삐딱한 생각은 용렬한 행위다. 좀 과격하죠, 표현이.
의식적으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내가 많이 참은 거야.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참고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떤 가정에서 봤는데 협박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분위기를 쌀벌하게 만들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정 삐딱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여기 너무 무서워요. 입 다물고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가격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역으로 20년 정도를 시부모님을 양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친정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역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삐딱하게 말하는 것은 노인성 어리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이 결합되어서 대단히 추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너무 심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삐딱하게 긍정적이지 않게 지적하는 형태의 말을 하는 것은 좀 많이 용렬한 행위다.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1번, 12번을 볼까요? 좀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행동을 하고 너무 지적질하거나 삐딱하게 안 좋게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좀 접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생각을 공감을 하면서도 완전히 이분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밝은 옷을 입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표현력, 성격, 얼굴 표정, 말투 이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경쾌하게, 명랑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요. 13번 보시면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책을 읽어드리면 노인의 불행 가운데 10분의 1 정도는 주위 사람들이 이 노인을 방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당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과잉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는 너무 과잉 보호, 어른들을 이렇게 막 보호해드리고 위대해드리고 우대해드리고 이런 데서 10분의 1 정도의 노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좀 가혹함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대 드리는 것보다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거동이 너무 많이 불편해지면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드리고 그런 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좀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훈련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열심히 배우고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계속 배우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이것도 과도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번하고 연결돼요.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연세 드시면 거동하기 불편해서 테레비 앞에서 계속 앉아 있거나 그러다 보면 다리가 불편해서 더 거동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수족관에서 뭐 연구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개 있잖아요. 물속에서 사는 개. 그게 이제 다리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토막토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린 그 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몸통만 남았대요. 그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죽을 거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입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족관 관리하는 분이 그 개를 이렇게 뒤집어서 먹을 걸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줬대요. 근데 입도 못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개를 보면서 그 팔다리가 그 뇌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을 움직이도록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팔다리를 자꾸 안 움직이다 보니까 뇌도 마비가 돼서 입을 움직이는 것까지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치매를 방지하려면 자꾸 걷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지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라는 얘기를 하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공감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고 몸이 저도 이제 느꼈는데 몸이 불편해지고 이러면 본인에게는 계속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를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괴로록 늙음을 경계하는 어떤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젊음을 시기하지 마라. 젊음을 시기하지 마라. 자, 이게 애매해요. 지금 요거 13번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13번은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15번은 젊음을 시기하지 않을 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노인이 제일 먼저 잃어가는 것은 어른다움이다. 그래서 뭐냐면, 어른다움이란 대국적 견지에서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게 어른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음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앞서서 더 드러나도록 노인들은 좀 뒤로 물러나주고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이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다움의 미학이라는 거는 젊음을 시기해서 젊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거를 젊음을 시기한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젊은 사람을 오히려 대접해주고 양보해주고 물러나주고,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13번하고 어떻게 겹치냐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15번에서는 나서지 말고 젊은 사람의 장을 열어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되, 내가 막 드러나고 막 먼저 말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경쟁하고 시기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되 젊은 사람들이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 어른다움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스아님들, 예, 이렇게 늙어가요. 명랑하고 삐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철저하게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잘 서포트해주고, 그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그들이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희생해주고 조용히 물러나주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는 조용히 있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다짐합니다. 예, 같이 해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 되면 이 다음 내용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